안녕하십니까? 경제학장 박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유럽 경제를 오랫동안 이끌어왔던 독일이 왜 최근 몇 년간 성장 둔화와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2021년 이후 독일 경제는 다양한 외부 요인들로 인해 타격을 받았으며 내부적인 구조적 문제들로 인해 그 충격이 더욱 심화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독일 경제가 겪고 있는 현재 상황과 그 원인, 그리고 향후 전망을 심도 있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독일은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회복이 더뎠습니다. 2021년 독일 경제는 팬데믹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 채 침체기에 접어들었고, 2023년과 2024년 연속으로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했습니다. 2023년에는 마이너스 0.3%, 2024년에는 마이너스 0.2%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며 독일은 지난 20여 년 동안 처음으로 2년 연속 경기 침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침체의 원인으로는 독일 경제의 산업 구조적 특징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독일 경제는 제조업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팬데믹 이후 글로벌 공급망의 혼란과 소비 패턴의 변화로 인해 독일 제조업이 타격을 입었습니다. 특히 자동차, 화학, 기계 산업이 이러한 영향을 크게 받았으며 이는 독일 경제의 전반적인 침체로 이어졌습니다. 독일 경제의 침체는 외부 요인들에 크게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요인은 에너지 위기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러시아산 천연가스 공급이 중단되면서 독일은 에너지 비용이 급등하는 상황을 맞이했습니다. 독일은 화학, 금속, 제지 등 에너지 집약적인 산업이 주요 경제 활동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 상승은 해당 산업들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생산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비용 절감에 나섰고, 이는 독일 산업 전반의 생산성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또한 중국과의 경제관계 변화도 중요한 외부 요인 중 하나입니다. 과거 독일과 중국은 상호 보완적인 경제 관계를 유지했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중국은 독일의 주요 수출 시장에서 경쟁자로 부상했습니다. 특히 전통적으로 독일의 강점이었던 자동차 산업에서 중국은 독일과 경쟁하며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이는 독일의 수출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글로벌 수요 변화도 독일 경제에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글로벌 경제는 디지털화와 서비스 산업 중심으로 재편되었으며 이는 제조업 중심의 독일 경제에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전통적인 제조업 제품에 대한 글로벌 수요가 줄어들면서 독일의 주요 산업들이 침체를 겪고 있습니다. 외부 요인과 더불어 독일 내부의 구조적 문제들도 경제 침체의 주요 원인입니다. 첫 번째로 에너지 비용 상승이 독일 산업에 미친 영향은 상당합니다. 독일은 에너지 집약적인 산업이 발달해 있는 국가로 에너지 비용의 상승은 해당 산업들의 생산성을 크게 감소시켰습니다. 특히 화학, 금속, 제지 산업은 생산을 일시적으로 중단하거나 축소해야 했으며 이는 독일 제조업 전반의 침체를 가속화했습니다. 두 번째로 독일의 인구 고령화 문제입니다. 독일은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노동력 부족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팬데믹 이후 이민자 유입이 감소하면서 노동시장에서의 인력 부족이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독일 경제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 동안 독일의 노동 연령 인구는 매년 0.5%씩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생산성 저하와 경제 성장 둔화를 불러올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로 독일의 임금 상승과 경쟁력 약화입니다. 2000년대 초반 독일은 노동시장을 개혁하고 임금 억제를 통해 유럽 내에서 경쟁 우위를 유지했으나 2010년대 중반 이후 독일의 임금 상승률이 다른 유로존 국가들보다 빠르게 상승하면서 경쟁력이 약화되었습니다. 특히 2019년 이후 독일의 가격 수준이 유로존 평균과 거의 차이가 없어졌으며 이는 독일의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 상실로 이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술 혁신의 한계도 독일 경제 침체의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독일은 전통적으로 기술 강국으로 불려왔으나 최근 몇 년간 디지털 전환과 관련된 혁신 속도가 느려지면서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과 중국의 디지털 기술 혁신에 비해 독일은 상대적으로 뒤처지고 있으며 이는 독일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독일 정부는 경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재정적 제약이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독일은 부채 브레이크라는 재정 규칙을 통해 정부의 부채 수준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펼치는 데 제약을 가하는 요소입니다. 이 규칙에 따라 독일 정부는 연방 재정 적자를 GDP의 0.35% 이하로 유지해야 하며
이는 경제 회복을 위한 대규모 정부 지출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정부는 경제 회복을 위해 여러 정책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에너지 비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민 정책, 기술 혁신을 촉진하기 위한 산업 정책 등이 주요 대응 전략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이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며 단기적으로는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독일 정부는 2025년 이후 경제가 점차 회복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가계 소비가 회복되고 기업들이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 주요한 성장 동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에너지 위기가 완화되고 인플레이션이 안정되면 가계의 구매력이 회복될 것이며 이는 경제 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러나 장기적인 경제 회복을 위해서는 독일의 구조적 문제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노동력 부족 문제, 임금 상승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 그리고 산업 구조의 변화는 독일 경제가 해결해야 할 주요 과제입니다. 특히 인구 감소와 기술 혁신의 한계는 독일 경제의 장기적인 성장에 큰 도전 과제가 될 것입니다. 생산성을 높이고 새로운 산업 구조에 적응하기 위한 개혁이 이루어져야만 독일 경제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독일 경제는 외부 요인뿐만 아니라 내부 구조적 문제들로 인해 장기적인 성장 둔화를 겪고 있습니다. 에너지 위기, 인구 고령화, 노동력 부족, 임금 상승 등의 문제는 독일 경제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있으며 이는 단기적인 정책 대응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독일은 앞으로 경제 구조를 개혁하고 기술 혁신을 촉진하며 노동시장을 개선하는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독일 경제의 장기적인 회복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제학 장 박사였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